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100원 택시를 도입한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100원 버스도 잇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영광군수, 곡성군수 재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2파전으로 전개되던 판세가 진보당이 치고 올라오면서 새 후보가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 요금소에 마련된 미디어 아트 조형물이 잦은 고장으로 오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관문 조형물을 만드는데 20억 원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판 보도를 이유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문화방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홍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을 누비는 100원 택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교통복지 서비스입니다. 요즘에는 오지 도심할 것 없이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복 차림의 학생이 버스에 올라 버스 요금을 치릅니다. 교통카드 결제 요금은 단돈 100원. 또 다른 학생은 100원짜리 동전 1개로 버스 요금을 대신합니다. 원래 카드에 한 번에 10,000원씩 충전했었는데 요즘에는 1,000원씩 충전하기도 해요. 100원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부담도 없고 걸어 다니는 것보다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더 좋아서. 청소년 100원 버스는 담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누구든 현금, 카드 상관없이 또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7,500여 명이 이용했는데 담양 전체 초중고생이라면 2번은 혜택을 본 셈입니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낸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자체가 차익분을 보조해주니 운수업체들도 경영 개선 효과가 있어 반깁니다. 농어촌 버스 타일 요금제를 시행하고 나니까 우리 국민들의 버스 요금 부담 경감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나주를 제외한 4개 시단위 지자체와 고흥, 담양, 보성 등 모두 10개 지자체가 50원에서 100원 청소년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완도, 진도처럼 버스 요금을 받지 않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시작된 100원 택시에 이어 이 100원 버스도 보편적 복지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이 어떤 교통 소외받지 않도록 균등한 복지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도의 역할이고요. 버스가 다니지 않는 보성, 화순 73개 오지마을에서 시작된 100원 택시 사업도 10여 년 만에 전남 22개 모든 시군 1,700개 마을로 확대됐습니다. 주민들로서는 여간 고마운 게 아닙니다. 일성이 돈가지고 얼마나 줬어. 세상 좋은 세상이지. 그러네. 돈 주고는 더 안 가져. 오늘도 달리고 있는 100원 대중교통이 인구 소멸 시대 농어촌의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연정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일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약한 비도 오락가락 지나겠습니다. 예보된 비의 양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가량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가을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비보다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여수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도 시속 55km 안팎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한낮 기온 19도에 그치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간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최근 진보당까지 합세하며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본격 선거운동을 앞두고 정책 선거가 실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오는 16일 재보궐선거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지역은 영광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군수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대규모 선대위를 꾸렸고 조국혁신당은 대표가 월세살이를 자진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상대 후보 비방으로 선거가 치닫고 있어 문제입니다. 서울 강남에 수십억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영광에서는 임차거주 상황은 상당히 논란을 그 폭행의 정도가 굉장히 중한 폭행이었다라고 듣고 있는데 그건 어떤가요?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그런 없습니까? 일은 없고요. 당 차원의 신경전도 계속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이 혁신당 장현 후보에 대해 영광에 자기 명의 쪽방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장현 후보가 민주당이 자신을 강제 사퇴시킨 것처럼 주장했다며 장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보단 부정적인 메시지에 유권자들이 더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급한 사람들이 다 이제 네거티브를 쓰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3자 구도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진보당이 민주당과 혁신당을 오차 범위 내로 따라잡은 겁니다. 지역 단위 선거에서는 당 차원의 큰 이해관계보다 지역민에게 와닿는 당의 활동이나 인물 평가가 영향을 준다는 게 다수의 분석입니다. 이게 지역 일꾼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표율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이제 인물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후보자의 공약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호남고속도로 광주의 관문인 광주요금소에는 20억 원을 들여 만든 대형 미디어 아트 조형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장만 수십 차례 나면서 광주를 오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무등산을 번떠 만든 대형 미디어 아트 작품 무등의 빛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검은 줄이 길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니 영상이 나오는 곳곳에도 검은색 줄들이 보입니다. 영상을 내보내는 화면이 고장나면서 영상이 잘린 채 송출되고 있습니다. 광주로 들어오는 대표 관문인 광주 톨게이트인데요. 톨게이트 위에 설치된 조형물이 고장이 나면서 일주일이 넘도록 일부분의 조명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폭 74m, 높이 8m인 이 작품은 지난 2020년 광주 폴리 프로젝트 일환으로 설치됐습니다. 이 조형물을 만드는데 2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한 번꼴로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3차례나 고장났고 수리 비용에만 2천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안 보여서 잘 뭐가 제가 오면서 뭐가 까맣게 산 모양이 보이는데 저게 뭘까? 이렇게 하고 들어왔거든요. 광주로 들어오는 입구에 고장난 대형 화면이 있다 보니 타지에서 광주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입니다. 얼룩진 거 마냥 그냥 저거 뭐 진도 오면서 그랬거든요. 저거 뭐야 이렇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로 하는 거지? 시설을 관리하는 광주 비엔날레 재단 측은 외부에 설치돼 고장이 자주 난다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제때 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람, 특히 이제 태양 이런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고장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좀 난감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수리 비용을 더 늘리겠다고 했지만 당초 작품 설치 장소가 열악했던 만큼 수리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는 10년 전인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 지정된 이래 도심 곳곳에 미디어 아트 전시물을 설치해왔습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은 물론 광주를 오가는 다른 지역민들을 봐서라도 설치만큼이나 관리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안도거르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사촌 동생 안 씨는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거나 자원봉사자들에게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남의 한 어촌에서 어민 몫으로 돌아가야 할 새조개 판매비 수십억 원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 채취량과 수익을 속이는 등 불법이 난무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말부터 4개월 동안 해남군 화원면 일대 공동어장에서 새조개 채취로 얻은 수익금 내역입니다. 9억 5천만 원이 넘는 판매 수익을 거뒀습니다. 당초 승인을 받은 것보다 10배가량 많은 1,100여 톤을 채취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업자와 채취를 주도한 어촌 계장이 해남군에 보고한 수익금은 3억 2천여만 원, 6억 원 이상을 속여 보고했고 이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동네에다는 어민들한테 6천만 원 넣어놓고 다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공개를 안 하니까. 10여 년 전부터 새조개 채취가 이뤄진 점으로 미뤄 이렇게 새나간 수익금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새조개만 채취 가능한데도 소라나 해삼 등 포획이 금지된 부산물도 팔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나오면 다 부산물로 판매하지. 그것도 받쳐놓으면 뭐랄 거예요. 또 썩어서 냄새나고 1차 오염만 시키지 하다. 어촌계원들 승인 없이 도장을 받아 관리수면 사용 신청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세계마을 공동어장을 어민들이 참여하는 대신 어촌계장이 외부 업자와 손잡고 새조개를 채취해 불법인 이른바 삼자 개입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새조개 작업은 야간에 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상 야간에 가서 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없고 또 여건이 충분치 않아서. 오랫동안 불법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지만 감독기관인 지자체는 지난해 말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뒤늦게 관리수면 추가 지정을 승인하지 않은 전라남도와 해남군은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의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인구 감소와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지역 원도심 골목 상권이 붕괴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매년 인프라를 개선하고 축제를 여는 등 지자체들이 공을 들이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긴 줄이 늘어섰고 흥겨운 홍연의 골목이 활기로 가득합니다. 순천 중앙로에서 열린 최대 원도심 축제. 패션거리로 조금만 들어가면 임대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상인들은 축제에 인파가 몰려도 음식점 등 일부 업종을 빼면 매출이 늘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혀 우리들이 손님들이 오다가도 그다음 차 주차 때문에 오히려 더 매출이 없는 것 같아요. 맛집이 좀 많이 생기고 젊은 애들이 좀 나와야 좀 활기가 있겠죠. 인구 감소와 소비 방식 변화, 경기 침체까지 부침을 겪는 지역 원도심 상권들. 축제와 행사로 사람을 단번에 모으는 것도 좋지만 지역 고유의 색을 살린 활성화 전략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주민과 관광객이 다른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브랜드 전략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경험이라는 게 사람들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소재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한 경험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으로 남기고 나중에 추억이 돼서 다시 원도심을 찾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오랜 기간 공을 들인 순천시는 기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프라 개선 외에도 빈 점포에 청년 창업을 유치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 방문객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웹툰이랄지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테마거리 조성이랄지 이런 사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우리 원도심이 새로운 활력을. 코로나19 사태 이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원도심 점포들의 폐업 사태. 골목 상권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중심축인 만큼 이제라도 사람이 찾지 않는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보다 사람이 찾을 매력을 하나라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고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건의문에서 올해 벼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폭염과 이상고온, 태풍의 영향 때문이라며 명백한 농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벼멸구 발생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광주시 교육청의 지출도 1,5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광주시 교육청에 내려주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당초 예산보다 1,54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추진하지 않은 사업과 재량 사업의 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각급 학교의 교육에 활용되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어제 개막했죠. 각국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독특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영화제 속 작은 영화제,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부문 수작들을 소개합니다. 부산문화방송 서준석 기자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사망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3대에 걸친 여성들은 무작정 혈육의 무덤을 찾아 끝모를 여행에 나섭니다. 카자흐스탄 여성 감독의 섬세한 시선이 장면을 통해 아름답게 전달됩니다. 홍콩 민주화운동 이후 달라진 노포 상인의 삶은 홍콩 노점 2019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미투 사건 피해자의 고통과 일본 사법 시스템의 부조리를 고발한 블랙박스 다이어리. 48년간 기록된 가계부를 발견한 감독이 평범한 한국 여성의 삶을 반추하는 어머니의 가계부는 각각 쇼케이스에 초청된 수작입니다. 올해 영화들은 그런 문제들을 다루더라도 개인이나 가족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풍경과 자연을 산책하듯 촬영한 공원에서 노동의 사적 의미를 담아낸 일과 날. 두 작품은 독창적인 표현 방식으로 주제를 드러냅니다. 화마에 대한 트라우마와 그 모든 기억을 성찰한 불꽃의 기억은 양산 소방서 직원들을 주인공으로 한 화제작으로 꼭 챙겨봐야 할 작품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도전적이고 좀 흥미로운 영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는 동안 새로운 체험을 한다라는 느낌들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영화들을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부산영화제 와이드앵글 아시아 단편 부문은 400대 1이 넘는 역대 최대 경쟁률을 보였고 다큐멘터리 부문도 작년보다 2배 많은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MBC 뉴스 서준석입니다. 대구 MBC의 대구 경북 신공항 관련 방송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는 가짜뉴스고 명예훼손이라며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11개월 만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홍 시장과 대구시가 일련의 사태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대구 경북 신공항 문제를 짚은 대구 MBC 시사 프로그램을 문제 삼아 지난해 11월 출연자 등 4명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공항 사업 관련 주관적 평가와 비판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대구시장이나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앞서 경찰이 내린 혐의 없음과 같습니다. 대구시는 진행자 등을 고발했을 뿐 아니라 산하기관과 출자 출연기관에 이르기까지 대구 MBC 취재를 거부하라는 공지도 했습니다.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대구시 의회에서도 이 같은 대구시의 언론 대응에 근거 없는 언론 탄압이라며 강도 높은 질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준도 상당히 애매해요. 악의적이라는 표현, 뭔가 부정적인 거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해서 단체장이 그렇게 판단해서 취재 거부를 하면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다른 언론사에도 적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는 언론의 권력 견제를 통해서 발전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대구시의 대응은 이 자극적인 면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 지난 1월 법원에서는 대구 MBC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 및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홍준표 시장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웠고 수사기관을 통해 더 명확해졌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재 방해와 관련해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2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어떤 탄압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의 소통 거부, 사실은 여러 가지 고소고발건을 포함해서 홍 시장이 사실은 대구시의 어떤 공론장을 많이 망가뜨렸거든요. 이런 언론 환경과 공론장을 파괴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고 사실 그리고 이런 것들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법원에 이어 검찰까지 한 가지 결론을 낸 만큼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에 대한 답을 이제는 홍 시장과 대구시가 스스로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남에서는 통영항과 한산도의 부속섬을 잇는 여객선이 적자 누적으로 운항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줄였기 때문인데요. 섬 주민들은 발과 같은 여객선이 끊길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경남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7시 승객과 차량을 태운 여객선이 통영항을 출발합니다. 한산도와 인근 5개 부속섬 7개 마을을 두르는 배입니다. 육지에서 일찍 섬에 들어가는 주민들과 일터로 가는 해녀까지 승객 수는 10여 명. 승객 수는 적지만 이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교통편이다 보니 한산면 주민들은 1,000원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항 40분 뒤 배는 용호도에 도착합니다. 이 배가 들르는 섬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커 그나마 이용객이 많은 편입니다. 승객은 통영의 병원이나 시장으로 가려는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발이 나갔지요. 이 배가 없으면 꼼짝 못하니까. 다시 30분 뒤 도착한 곳은 인구 70명의 죽도. 통영 시내나 한산도 본섬으로 가는 승객 10여 명이 타고 내리며 차량도 오갑니다. 배는 통영 좌도에 도착했습니다. 4명의 승객이 타고 내렸는데 평소에는 한두 명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객선이 통영항을 출발한 지 2시간. 마지막으로 들른 섬은 인구 20명의 작은 섬 비산도입니다. 이들 섬을 모두 거쳐 다시 통영항으로 돌아가면 2시간 40분의 항해를 마칩니다. 아침 7시, 오전 10시 반, 오후 2시 반 하루 사망차가 운행됩니다. 하지만 2021년 40억 원을 들여 취항한 이 배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섬에 성주하는 인구들도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객 수가 확 줄죠. 그러니 이 배를 운영하는 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021년에만 운영비의 70%를 보조했고 50%로 줄인 뒤로 누적 적자는 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30%의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노선을 인수한 한산농협은 승객이 많은 통영항 제승당 노선으로 버텼지만 더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70%로 전환시켜주지 않으면 저희들 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했던 좋은 취지가 무색해지고 농협의 생존을 흔들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객선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1%에서 70%까지 고무줄처럼 규정돼 있어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협조합원들과 주민들이 힘을 모아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에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노력하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럼 섬주민들은 다 물에 빠져 죽으란 말입니까? 안 됩니다. 절대 이거는 보조해 주셔야 됩니다. 정부는 국정 과제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발표했지만 현실에선 공허한 메아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7일부터 2024년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 접수에 나섭니다. 5급 일반직 181명을 비롯해 256명 규모로 채용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장애인과 보훈 대상자는 별도 전형으로 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에는 우대 점수가 부여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식량 안보와 기후위기, 도농격차 대응이라는 새로운 인재상을 목표로 직무 능력 중심으로 채용으로 실업 해소 등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550여 명의 신규 중등교사가 임용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내년도 공립 중등교사를 보건과 사서, 영양 등 20개 과목에서 5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교사와 보건, 특수 등 497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기로 하고 모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내년에 신규 임용될 중등 공립교사 인원은 전년에 비해 광주에서는 5명이 줄었고 전남에서는 184명 증가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ACC 문화정보원 대나무 정원에서 예술대학 졸업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5빛깔로 반짝이는 물결이라는 뜻의 오색 윤슬을 주제로 전남대 미술학과와 광주대 사진영상학과 등 지역 대학생 105명이 참여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이번 전시가 문화예술계 관계자와 소통하며 학생들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1%대로 떨어졌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물가 상승률은 1.6%, 전남은 1.7%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한 건 광주의 경우 3년 7개월, 전남은 3년 6개월 만입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6월 2%대로 떨어진 이후 4달 연속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일 구름이 많겠고요. 약한 가을비도 오락가락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보된 비의 양은 전남 동부 지역에 5에서 20mm고요.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입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오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여수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현재도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3도 안팎으로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 19도로 낮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무안과 해남의 현재 기온 12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남부에서 최고 3.5m, 남해서부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낮 기온 오늘보다 5도 이상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